자, 이제 친일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와, 놀라운.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 시장의 발단은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웬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 요거야말로 이제 굴욕 애고의 어떤 그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는 한반도에 다시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 그냥 선동 아니에요. 하나씩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야, 이재명 대표는 특정 시점이 되니까 사상과 반열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때 이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도 우리 안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일본과 합동훈련을 해서 지금까지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군사훈련이 아니라 다른 조사를 한 적은 있어도 군사훈련 한 적은 없어요. 미국하고 동맹이면 충분하지 왜 지금 독도 갖고 싸우고 있는 한국이 그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으면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로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휴전선을 두고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한국, 미국, 일본이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과거 냉전 시대에 그랬어요. 한미일 북중러. 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미중 협력이 깨지면서 갈등으로 가면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그런 한미일 북중러. 그래서 핵의 각축장이 될 위험이 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핵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한반도가. 그런 위험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죠, 지금.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가장 강조하셨던 게 자주국방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방위력 개성비 증가율이 한 평균 7.3% 정도였다 하는데, 그때 핵심이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거 찾아보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킬체인 선제 타격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로 하는 거 보면 정말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연 진짜 보수가 어디인가라는 거 한번 우리가 전선을 바꿀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한 말이에요. 원래 시작은 작게 합니다.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심각한 문제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주고 같이 손잡고 우길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바이든 휘날리며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화법이나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사실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김태효도 그렇고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네. 심상정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를 앞에 전제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실제로 9월 30일 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이 일본의 항의 때문에 자위대라고 하지 않고 일본 해군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네. 미국이 동해를 일본으로 바꿨고요. 일본은 18년 동안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토 분쟁하는 국가가 주적인데 거기에 대한 항의를 못하면서 일본이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것도 독도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네. 독립운동가. 이재명 독립운동가 이재명 이 의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완용을 처단한 거예요. 이완용 옆구리 쪽을 찌릅니다. 원래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사가 원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안중근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가서 칼로 찔러요. 그게 이완용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폐가 나빠지고 뭐 칼이 찔리고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 그 원인으로 나중에 뭐 한참 후긴 하지만 죽어요.
그게 이재명이에요. 뭔가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친일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지금 오늘 정진석 씨의 발언이 옛날에 이완용이 그 매일 신문이었나요? 그쪽에 그 1919년도 때 글 올렸다고 그 최태성 쌤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던데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 되느냐라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면 반일 색깔론. 이제 반일 색깔론. 왜 니들은 뭐 반일을 해? 라면서 이렇게 덮어씌우기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진석이 결정타를 날렸죠, 오늘. 헤드라인 핵심으로만 보면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 저게 예. 전형적인 일본 논리예요. 일본 네. 식민사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고?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 구한말이 생각난다고도 했다.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우리 국군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다.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1985년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고종이 청나라를 불러들이자 일본군은 천진조약을 빌미로 한반도로 신속 진공했다. 곧바로 고종이 거처하는 경복궁을 점령했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칭찬까지 국군을 걸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 지랄하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역사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네. 논문을 갑오농민 전쟁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논리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에서 나온 논리예요. 식민사관의 뼈대 중에 하나가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내부 무능한 조정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내부 분란으로 무너졌다 이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저기에 일본을 칭찬하는 듯한 표현이 살짝 등장했죠. 예, 그 부분은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식민지 한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이어지는 식민사관. 그래서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역사관입니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사관이라는 것도 그런 건데 네. 뭐 사관에 보면은 뭐 타율론성 식민사관, 예. 정체론성 식민사관 네, 되게 네, 많은데요. 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너무 못 살고 어려워서 구제해 준 거야. 예, 시혜를 베풀었다. 여기 이런 다른 말로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네. 뭐 네,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도로 놓고 공장 세워줬으면 됐지. 그러면서 친일파들이 자기 자신들을 실드치기 위해서 일본은 좋은 일 했어. 이 논리에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의 사실 당대표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이면. 저는 식민사관에 쩔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길을 놓은 거 맞습니다. 왜 길을 놨게요? 수탈해 가려고요. 네, 그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친 단계가 있어요. 실증사. 그래서 팩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를 거쳐서 소위 민족사관이 정립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 극복된 게 언젠데 지금 식민사관을 가지고 여당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정말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일본을 좋아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잼머니 영향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 그 어떤 포스트 트루스 제가 지적을 했던 것도 어떤 다른 해석
다른 주장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5만 가지 해괴한 논리를 다 끼워 맞추면서 양비론으로 만드는 게 저들의 특징인데 지금 그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 중심에 있다고 보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국가로 가는 게 자기네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그걸 왜 지금 한국에서 앞장서 가지고 막 굴욕까지 당하면서 나섰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를 또 이재명 대표님 최근 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결국엔 지금 막 주식 때문에도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피해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다. 뭐 사실상 대표를 하고 있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생 문제랑 다 얽혀 있는 일들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전 이거 엄청나게 계속 논쟁이 지속될 거라 봅니다. 보수 어르신? 보고 계신 보수 어르신. 독도가 일본 땅이라잖아, 일본이. 근데 그 일본하고 독도 근해에서 훈련하는 게 말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짚어야 될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그 친일 국방이다. 이 친일 안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규정으로 인하여 이게 의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대한민국 언론의 직무유기. 예, 이 의제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스리슬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갑니까? 야, 이거 보니까 진짜로 그 24시간 뉴스 채널 중에 하나는 정진석의 발언을 아예 보도조차 안 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진석의 변명은 나중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윤석열 뭐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 방사능 노출이 없었다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주일 대사는 대통령 되기 전에 2번씩이나 만나고 술 먹고 이러던 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압권을 압권을 지금 했던 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잖아요. 그때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받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준법 정신이 좋은데 민족적인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험해보는 습관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 찬양하는 이상해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일본이 네. 장학금 줘서 실제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때 문부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아버지 윤기준 네. 교수가 그런 거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이 역사로 지금 정진석이 그랬잖아요. 조선은 일본 때문에 아니라 썩어서 망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거잖아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딱 대비해 보면, 예?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 조금만 해도 난리치지 않았어요? 예, 러시아 침략자가 문제다. 이거 뭐 똑같은 그들이 논리적 함정에 빠진 거고요. 근대의 조선은 썩은 부분이 있고 건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부분이 이게 그 민중 쪽에서 예를 들면 건강한 그 독립적인 자본가도 크기 시작했고요. 상업 자본도. 그래서 자생적 자본주의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건강함이 있었고 썩은 건 조정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가해자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야, 네. 니들은 지금 썩어가지고 망해가는 나라라서 그렇죠? 우리가 발전시켜준 거야. 이 논리를 지금 1900년도 아니고 2022년에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말 잘했죠? 사퇴하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조선은 일본과 전쟁한 적이 없다고요? 전쟁 많이 했죠. 임진왜란부터. 어처구니가 없네. 그냥 일본 사람인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내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한민족은 평화를 좋아해서 100% 사실 아니겠지만 뭐 광개토대왕 영토를 어떻게 넓혔겠어. 굳이 말하자면 침략을 했으니까 넓혔겠지. 그렇지만 근대사적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은 웬만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본도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네. 일본 놈들 잔인하게도 한 13살, 4살 먹은 애들을 비행기 태워가지고 자폭하게 만들잖아요. 가미가제. 네, 가미가제 특공대. 네. 그런 나라 놈들이 아니 이게 일본 사람도 이렇게 말 못하지. 조선은 일본과 전쟁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전쟁은 침략이거든요. 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돈 뺏으려고 영토 뺏으려고 침략해서 이렇게 말하는 제국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핑계를 만들죠. 예, 명분을.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일본이 만든 게 그 조선인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혜를 베풀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누구 입장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일본 입장에서 일제의 침략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게 네. 쩔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 시각은 한국 사람은 낼 수 없는 목소리고요. 아까 이완용 이야기했잖아요. 음. 이재명 의사에 의해서 칼로 찔려서 나중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바로 그 이완용. 그 이완용이 한 말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한국도 조선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 이 논리. 그래놓고 나중에는 일본에 갖다 바쳐버리죠. 네. 그게 이완용의 논리고요. 그 논리,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도 자기를 방어할 논리는 있는 건데 그 논리를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죽했으면 유승민이 일본과 전쟁한 적이 없다고 천박한 망언이다.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뭉개지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보니 제가 그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하는 거 봤거든요. 정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가소롭다 그랬던가? 네, 가소롭다고. 예, 유승민 전 의원한테. 저러다 망하는 거죠. 가소롭다 한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얘기 보니까 언론이 곡해했다는데 앞에 푸나님이 있는 원본을 그대로 읽어주셨는데 뭘 곡해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사실 그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교육 그리고 문화 네. 사실 그리고 언론 근데 그 세 가지를 또 봤을 때 지금 아까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박보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주호 막 뉴라이트 핵심 세력들이 여기저기 다 포진해 있으니까 저 이거 되게 끔찍한 상황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선 이 친일 반일 다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 정치인, 꼭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런 진보 계열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 청년들하고 어떻게 소통해가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구상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오늘 국민의힘 쪽하고 방송하고 왔는데 그쪽 분위기도 다 그런 말을 왜 했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래서 동의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대요. 하늘이 돋고 있는 거죠. 말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철학일까 확신은 명확한 사람처럼 보이고 제가 아까 이완영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말이 좀 잘못 나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이재명 의사의 칼에 찔려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 이게 이제 나중에 분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였는데 뒤에 분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칼에 찔려 돼지신 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네. 자, 근데 정진석은 이제 조부가 친일파인 걸로 이미 유명합니다. 네. 정진석 후보 조부, 정인각, 친일행각 드러나 파장 예상. 요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친일 인명부에도 나와요, 정인각이. 정진석의 부친은 1961년, 그러니까 조부가 그렇고, 부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진석 아버지 정성모는 그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이어서 11번이나 하는 친일파의 자손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기득권으로 떵떵거리면서 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그 이 대목에서 이분이 우금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저분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틀린 게 만약에 그때 부패한 조정이 갑오 농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외세가 개입 안 했으면 그냥 혁명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 부패한 조정이 청나라를 끌어들이니까 천진조약에 의해서 천진조약이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그 후속 과정에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거든요. 그 내용 중에 만약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면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부패한 조정에 의해서 들어오고 군대가 먼저 청나라 군대가 그러고 나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일본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청일 양군이 들어와서 농민혁명을 진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있는데
뭐 우금치 얘기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그 일본의 그 문제를 안다는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참. 우리나라에 그 이완용 같은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이완용을 칼로 찔렀던 이재명 의사. 이름이 이상하게 뭐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조금. 실제로 이완용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완용이 죽을 때 뭐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미국을 네.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없어. 다른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이 앞잡이가 돼서 민중들을 끌어가면 수탈하는. 아까 말씀하신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도로 놔주고 철길 깔아주고 하는 것들은 지들이 수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그렇죠. 네. 요거를 식민지 근대화론을 포장하는 저 멀상식한 자들이 대통령부터 저 모양이니까 네. 진짜 대통령은 지금도 그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일본 총리를 따라다니면서 만나야 되고 막 지금 뭐 이제 뭐 방일설까지 나오잖아요. 이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로 일본 돈이 들어와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납득이 안 간다고. 거기에 지금 정진석이 휘발유를 끼얹은 거예요. 이건 못 참죠 우리가 또. 일본은 한국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대. 와, 나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게 진짜 헛발질 찼다고 보는 게 주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친일 반일 논쟁 뭐 친북 논쟁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정진석 발언 이후로 여론 확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정진석에 대한 책임론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저 맥락상 그 말 있잖아요. 이제 일본이 조선과 싸운 적이 없다. 조선이 일본과 싸운 적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독립운동, 특히 그 의병전쟁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독립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장해서 일본을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저는 심리적 뭐랄까 배경하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모르겠어요? 임진왜란 모르면 그건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건 굉장한 함의가 있는 말들이다 하나하나가. 예. 그러니까 오로지 일본 입장에서 네. 네. 역사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쉴드 치려다 보니까 자기 발에 걸려 자기가 넘어지고 이 이야기를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유승민이 사퇴하라고 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친일파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속 두면 진짜로 일본군이 우길기를 달고 한반도에 들어오는 날이 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